자, 자바에서 이제 반복문 폼은 보고 계시고요. 폼은 아까 형식 FOR이라는 키워드 뒤에 소괄로가 오고, 자, 초기식이 제일 처음에 오고요.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초기식이고, 여기까지가 조건식이고, 여기까지 정감식이야.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초기식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내용은 초기식이 오는 내용이다라고 우호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임의로 처음에는 나는 조건식을 쓸 거야, 두 번째는 정감식을 쓸 거야, 세 번째 초기식을 쓸 거야, 이거는 안 되고요. 문법적으로 요거 지금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초기식 적고, 그 다음에 조건식 적고, 조건식 다음에 이제 정감식 적을 때는 요 구분해야 되니까 조건식 다음에 요렇게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정감식 부분은 세미콜론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 블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행을 반복해서 실행할 이제 그 실행문이죠. 실행문을 여기 실행문 하나처럼 보시면 여기 이제 실행문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실행문 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계속 실행할 문장들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요 안에서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실행이 될 때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그다음에 여기 3번, 4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실행이 될 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자, 명령문이 이제 실행이 되니까 폼물을 만났어요. 반복문인데 그러면 이제 먼저 실행되는 게 초기화식이라고 돼 있죠. 초기식을 실행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 있냐? 자, 여기 초기화식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된다 돼 있죠. 제일 먼저 포문의 초기화식을 먼저 실행은 제일 처음에 실행을 하고요. 요 초기화식은요, 포문에서 1회만 실행돼요. 1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자, 포문을 만났다 그러면 포문 안에 있는 초기화식은 1회만 실행된다. 그래서 초기화식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하는데 1회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식을 자, 실행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조건식을 검사합니다. 조건식을 실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화식 실행 끝난 다음에 이제 조건식으로 가서 조건식을 실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건식이 실행이 됐을 때 결과값이 이제 true, false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조건식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평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조건식 실행한 결과가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어요. true가 나올 수도 있고 fals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건식 실행과 결과가 만약에 이제 true가 나오면은 요 조건식에서 true가 나왔다 그러면 요 for 블럭 안에 있는 실행문들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for 블럭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괄호 열고부터 해서 중괄호 닫고 요 블럭 안을 다 실행을 하고요. 자, 실행이 요 3번 실행문 실행했죠. 3번 실행문 실행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자, 요 포문의 정감식 쪽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정감식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요 2번 조건식에서 조건식을 실행한 결과값이 false가 나왔다. 요 조건식 실행한 결과가 false가 나오면은 for 블럭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for 블럭 전체를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for 명령 블럭 다음에 있는 명령이 있으면 이걸 이제 건너뛰고요. for 명령 다음 명령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검사했을 때 참이 계속 나오면요, 참이 나올 동안은 요 for 블럭을 계속해서 반복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에 요 조건식을 검사했는데 false가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for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for 블럭을 반복 실행하지 않고 for 문을 빠져나갑니다. false일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자 조건식이 추루가 요게 이제 초기식 실행한 다음에 조건식으로 오죠. 조건식이 추루가 되면은 자 실행문을 실행하고 그죠? 이렇게 와서 실행문을 실행하고 이게 이제 실행문이 다 실행이 되면 어디로 간다? 증감식 쪽으로 간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요 조건식이 참이면 자 3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4번 증감식을 실행한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번 실행한 다음에 조건식 쪽으로 갑니다. 조건식을 실행합니다. 2번을 실행합니다. 2번. 그래서 1번 실행한 다음에 2번 실행하고요. 요게 참이면은 자 2번 요 조건식이 참이면은 3번을 실행하고요. 참이 이제 실행문이죠. 포블럭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포블럭 실행 다 되면 요 4번 증감식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증감식 실행한 다음에 2번 조건식을 실행해요. 그러면 이제 조건식 실행했을 때 결과가 또 참이 나온다. 또 참이 나온다. 그러면 포블럭 반복해서 실행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3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행문. 그 다음에 자 실행문 이 포블럭 다 실행한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다시 증감식 쪽 4번으로 갑니다. 자 증감식 실행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느냐? 조건식으로 가요. 2번. 그런데 자 이번에는 조건식 검사를 했는데 실행했는데 결과가 펄스 값이 나왔어요. 거짓이 나왔어요. 자 거짓이 나오면 자 거짓이 나오면 포문을 빠져나갑니다. 포문을 끝낸다. 포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2번 조건식에서 추루가 결과가 나오면은 반복해서 포블럭을 실행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거짓은 폴스죠. 폴스. 폴스 값이 나오면은 포블럭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빠져나간다. 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 요거를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식 평가에서 평가가 다시 추르면은 3번, 4번, 2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요 2번 조건식이 참일 동안 보시면 참일 때 2, 3, 4 실행하죠. 참일 때 2번 또 참이면 2, 3, 4 실행하자. 그죠? 요 조건이 참일 때는 요 패턴으로 계속 실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 이제 거짓 2번이 거짓이 되면 그때 이제 포문을 실행 종료가 된다는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에서 펄스가 되면 포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1번 초기식은 딱 한 번만 실행하죠. 포문 실행할 때 요 1번에 있는 요 조기식은 딱 한 번만 실행해요. 그런데 조건식이나 실행문이나 이제 증감식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번 실행된다 보시고 실제 요 이제 실행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해서 처리할 부분들 명령으로 여기 이제 작성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식에서 부동소수점을 쓰는 플롯 타입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초기식에서 카운터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할 건데 이때는 정수형을 씁니다. 정수형. 보통 인티저 타입을 쓰거든요. 인티저 쓰는데 이 플롯처럼 이런 이제 실수형은 쓰실 수가 없어요. 쓰지 마세요. 오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실수로 연산할 때 계산이 엉터리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 연산하지 마시고 실수를 정수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값을 다시 실수 형태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초기화식에서 부동소수점을 쓰는 부동소수점 쓰는 게 이제 실수는 부동소수점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롯 타입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요.
이제 방문문, 포문까지 했고요. 이제 while문 남았습니다. 예, while하고 do while은 똑같아요. while문 이해하시면 예, do while문은 뭐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벌써 끝납니까? 예, 벌써 끝나요. 예, 아주 중요하고요. 예. 자, while문도 반문문입니다. 예, 포문도 반문문이고요. while문도 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while 반문문은 자, 조건식에 따라서 실행문을 반복하는 이제 while문 보자. 조건식이 자, true일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은 반복을 멈추고 while문을 종료한다. while문을 빠져나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이제 그림 한번 보셔야죠. 자, 위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가 while문을 만났어요. 자, while문은 반문문이다. 그죠? 자, while문은 요 키워드 뒤에 이 서글라가 나오고요. 자, 요 뒤에 이제 예, 이렇게 예, 반복하고자 하는 예, 문장들이 이 while 블록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예, 중괄호 열고 줄로 닫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이제 요 실행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예,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while 다음에 요 서글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예, 요 조건식이 예, true가 되면 조건식 결과가 true가 되면 이 while 블록을 실행합니다. 쭉 실행해요. 자, 실행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예, 조건식 처음으로 올라가서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건식을 또 검사해요. 그래서 또 참이 나온다. 그러면 또 while 블록을 또 처음부터 또 실행하고 예, 블록을 마지막까지 실행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또 while 문장의 조건식으로 또 예, 되돌아갑니다. 또 조건식 검사해서 또 참이면 while 블록 반복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 while 요 조건식의 값이 false 거짓이 되면요, 더 이상 while 블록을 반복해서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false일 경우 예, 조건값이 예,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경우에 while문을 종료한다는 얘기는요, while문을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예, 빠져나가서 요 while문 밑에 다른 명령어가 있으면 예, 그 다음 명령을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뭐 사실은 이제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들은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이 키워드하고 이 형식은 조금 예, 다르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 조금 이제 깨끗하게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while문이 처음 실행될 때, 자, 여기서 처음 실행될 때 먼저 조건식을 검사합니다. 자, 조건식을 평가한다 되죠. 조건식을 검사하고 평가 결과가 true면, 참이면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예, 실행문을 실행하겠죠. 요 블럭 안에 있는 while 블럭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한단 말이죠. 실행을 하고 자, 이 while 블럭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다 하면 그 다음 뭐 들어간다? 예, 조건식으로 되돌아간다. 예, 요렇게 조건식 부분으로 while 조건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뭐합니까? 조건식을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식을 다시 평가를 해서 자, 또다시 이 조건식이 true라면은 예, 다시 이 while 블럭을 이렇게 또 이제 실행을 해주고 마지막까지 실행한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예, 조건식 쪽으로 다시 while 조건식 쪽으로 가서 조건식을 또 검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조건식이 참일 동안은 항상 이제 실행하고 다시 조건식 검사하고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 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 2번, 1번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요 1번 조건식에서 false가 나오면, 거짓이 나오면 더 이상 while 요 블럭을 반복해서 실행하지 않고요. 예, 빠져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이제 while 방문문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조건식에 true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조건식에다가 리터럴 값, 예, 불리언, 예, 논리값, 예, 이 true 값을 바로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무한 루프, 그러니까 무한 반복 되도록 요 while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계속 예,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실 때 무한 반복, 무한 루프 걸리도록 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 특수한 프로그래머들은 특수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 무한 루프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무한 루프 걸릴 일이 없어요. 무한 루프 걸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while문을 빠져나가기 위한 코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한 루프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조건문에 출력값을 이렇게 넣어서 while문이 무한 루프에 걸리도록. 예. 그래서 무한 루프라는 게 이거죠. 여기 조건식 대신에 결과인 출력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true네, 조건식도 아니고 그냥 값 자체. 예. 계산할 필요도 없죠. 조건식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true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죠. 반복 요 실행하고 그다음 올라왔어요. 또 조건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출력값이 있어. 그러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true니까 또 반복하래. 그럼 또 그뭐 이거예요, 그죠? 또 무한 반복인데 이걸 이제 무한 루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코드상에 요거를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라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BREAK.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문에 브레이크문이 있었죠. 그 브레이크.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케이스문을 빠져나갈 때,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갈 때 브레이크문 썼는데, 반복문은 사용할 때도 강제적으로 이 반복문을 빠져나갈 때 브레이크문 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반복문을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건문, if문 있죠. if문. 앞에서 조건문, if문.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요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되게끔 해서, 그 조건이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문 실행이 되게 해서 이 while 반복문을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코드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예제들 이제 보시면, 방금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것들이 예제 코드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한 루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만들 일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 때 무한 루프를 만드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나라 에서 뭐 탐사하는 그런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로봇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탐사용 프로그램 같은 거, 인공위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로봇이나 달 탐사용 로봇이나 인공위성을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무한루프를 걸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고장 날 때까지 작동, 이게 완전 이제 고장 나서 에너지가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질 때 동안, 혹은 고장날 때 동안 부품이 딸려가가지고요, 사람이 직접 쫓아가가지고요,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죠. 계속 이제 시킨 작업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수명이 다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멈춰버리겠죠. 그렇게 이제 멈출 때까지 계속 실행되도록 무한루프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봇 프로그램이 그래요. 로봇 프로그램 특징이 무한루프를 딱 걸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무한루프 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작성할 프로그램 무한루프. 무한루프 형태를 걸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고요. 그런데 실제 무한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요, 완벽한 무한루프 그런 쓰진 않고, 무한루프를 이렇게 코드를 쓰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브레이크문을 걸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while문이거든요. for문, 반복문 하셨고요. while문, 반복문 이제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반복문은 for문, while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 while문을 조금 확장해서요, 두 while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같은 while문인데, while문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원래 while문이 여기 있었죠. while 있고 여기 이제 조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원래 요 모양이에요. 자, 얘 제가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앞 페이지니까 앞 페이지만 볼게요. 자, while문이 이렇게 보면 블럭이 이렇게 있고요. while 그 다음에 소괄란에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자리에 원래는 while하고 조건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얘가 닫는 중괄로 있죠. 블록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이동을, 원래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while 조건문이 있던 자리에 두 문을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읽을 때 두 while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while문이 이제 제일 뒤쪽으로 갔는데, 블럭이 뒤쪽으로 갔는데, 여기 이제 조건 문이 들어가는 이제 소괄로 뒤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와일문하고 두 와일문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차이는 요 이제 설명도 이제 드릴 거예요. 듣는데 차이는 뭐냐면 자, 이 와일문을 사용했을 때 단점이 뭐냐? 자, 와일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위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다가 조건을 검사했는데 처음부터 거짓이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쭉 실행하다가 와일문을 만났어요. 반복문인데 자, 조건문 검사했는데 처음부터 거짓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뭐 와일문 실행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와일문 블락 안에 있는 이 실행문은 한 번도 실행 안 되죠. 0번이죠. 0번. 0번. 빵이네, 빵. 이 코드는 한 번도 실행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와일문은요, 와일 조건이 거짓이더라도, 요 와일 블럭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최소 한 번은 실행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와일문 같은 게 앞에서 제가 이제 와일문 설명했으니까 와일문 같은 경우는 먼저 조건 검사하죠. 조건 검사하고요. 조건 검사한 다음에 요 검사가 참이면 결과가 참이면 실행하는 거죠. 후 실행. 그죠? 그래서 조건 검사해서 참이 나오면 후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와일문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블럭을요 무조건 먼저 실행을 해버려요. 위에서부터 쭉 오고 두 문 만났죠. 얘는 그냥 원래 이제 와일 있던 자리에 얘는 두 와일이야. 형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라는 키워드 있는 거고요. 쭉 실행이 되다가 두 와일 블럭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블럭에 있는 내용을 그냥 실행해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입니다. 실행. 요 와일 블럭, 두 와일 블럭 안에 있는 실행문을 먼저 실행해요. 그러면 실행하고 나서 와일 조건, 요 조건문이 거짓이더라도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반복 안 하는 거죠. 참일 때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이면은 여기 되돌아 올라가서 두 쪽으로 올라가서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거짓이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네. 여기 참일 때 true가 나오면 두 블럭으로 가서 두 쪽으로 가서 다시 블럭 처음부터 다시 실행을 해주고요. 반복 실행해주고 와일 조건이 거짓이 나오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 두 와일은 이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최소 1회 실행을 무조건 시켜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두 와일문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하고요. 두 블럭을 실행하죠. 실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 조건 검사하는 거죠. 후 조건 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검사했는데 거짓이네. 거짓이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참이면은 두가 있는 블럭 처음으로 가서 다시 요 블럭을 반복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여기 처음부터 와일 조건이 거짓이더라도 얘는 이 블럭을 최소 두 와일 블럭은 최소 1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더라도 최소 한 번은 요 코드를 요 어떤 영역에 있는 코드를 최소 한 번은 실행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개발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요렇게 실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일문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요 변형해서 두 와일문이라고 반복문 자,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설명문을 보면 블록 내부를 먼저 실행시키고 이제 블록하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죠? 반복해서 계속 들었죠. 그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블록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블록 내부라는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지금 점선 사각형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블록 내부를 먼저 실행하고 요 부분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에 따라서 반복 실행을 계속할지 결정. 여기서 실행 결과라는 거는 조건
블록 내부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 while 조건 실행 결과에 따라서 이걸 반복해서 실행할지 그냥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그냥 빠져버릴지를 결정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 요거 작성할 때 while 뒤에 반드시 자 세미콜론, 이게 while문이 지금 블록 뒤에 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는 세미콜론 없었나? 없었어요. while문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보시면 while 조건식이 있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끝이었거든요. 여기는 세미콜론 따로 안 붙였어요. 그런데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while 조건식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자 do while을 이제 작성한 다음에 요 뒤에는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붙여줘라. 주의해야 된다. 붙여야 된다. 다음에 do while 문이 처음 실행될 때는 자 1번 실행문 우선 실행하고 그죠,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1번 실행 모두 실행했으면 조건식을 검사하는 거죠. 자, 선 실행 후 조건 검사죠. 그래서 이제 요 조건 결과에 따라서 실행한 결과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면은 반복 실행하고 false면 그냥 do while 블록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조건문, if문,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for문, while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문이 있는데, 브레이크 명령어, 이제 관련된 명령어 중에 브레이크 명령은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나왔고요. 브레이크 명령은 반복문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 for문 배웠고요. while문 배웠잖아요. 그죠? 그 반복 블록 안에서 이 브레이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문은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고 if 조건문 있죠. if 조건문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if 조건문에 조건을 주고요.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브레이크문을 실행해라 해서 for문이나 while문,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반복문인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을 실행 중지하거나 조건문인 스위치 케이스문을 종료할 때 사용이 된다. 브레이크문이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자 if문과 같이 자 사용되어 조건식에 따라서 자 for문과 while문을 자 뭐 종료시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for문 안에 이게 반복문이잖아요. 반복문인데 이제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이렇게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이 의미인데요. 단독 이렇게 안 쓴다 그랬죠. 이 if 해서 조건문이 오고요. 중괄호 안에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if 조건이 만족할 때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게 해서 탁 빠져나가도록. 이 브레이크문을 감싸고 있는 최고 가까운 블럭을 이렇게 블럭 중에서도 반복문 블럭을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while문도 마찬가지로 while 블럭 안에 이렇게 브레이크문, if문과 함께 같이 사용해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브레이크문을 실행해서 while 반복문을 빠져나가도록 할 때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문인데요. 이것도 관련 명령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복문과 관련된 명령이고요. continue 하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 드라마나 이거 보면 뭐 영화나 보면 그 시리즈물 보면 뭐 to be continue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계속 뭔가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이 continue는요. 자,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이나 do while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블록 내부에서 이 continue문을 실행하게 되면은 for문인 경우에는 증감식적으로 while문이나 do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적으로 처음은 이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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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or문 같은 경우에는 증감식적으로 되돌아가고요. 이렇게 끊을게요. while문이나 자,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적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에는
폼은 반복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예. 이 컨티뉴문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되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 폼문 같은 경우에는 증가식적으로, while이나 do while 같은 경우는 조건식적으로 되돌아갑니다. 제어를 그쪽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과 달리 반복문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반복 수행이 되고요. 자, if문과 같이 사용이 되고, 예. 그죠? 단독으로 컨티뉴문 쓰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문도 자, if문하고 같이 쓴다 그랬죠? 컨티뉴문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예. 요 컨티뉴문을 if 문으로 감싸서 if 조건식이 참일 때 이 컨티뉴문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컨티뉴문을 실행해서 그 이후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예. 그래서 여기 폼은 보세요. 자, 요 폼은 정답식적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 폼은 이게 점점점 되어 있는데 초기식이 있고요, 조건식이 있고, 자, 정답식이 있죠. 폼은 요 소괄호 안에. 그러면 요 컨티뉴를 만나면 정답식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정답식. 정답식을 처리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조건식 쪽으로 가죠. 그죠? 예. 그리고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자, 컨티뉴문이 이제 실행이 되면 자, 요게 이제 while문 다음에 소괄호 안에 조건식이 옵니다. 예, 조건식이 오죠. 예. 그래서 컨티뉴문을 만나면 조건식 쪽으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의 제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뭐 이 if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조건문. 예.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 교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if문 패턴이요. 단순 if문이 있고 if else 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정도 더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if 문이 이렇게 자, 조건식 나오고요. 다음에 if 블락이라고 합니다. if 요 키워드 뒤에 나오는 블락이라서 if 블락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else 문을 이렇게 이제 적고요. 이거 밑에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예, 맞아요. 맞는데 else 다음에 또다시 if 문을 연결해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요걸 이제 else if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 else if 문이 더 필요하면 else if 또 조건식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래서 여기도 else i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f else 다음에 또 다른 if else 이렇게 매달리듯이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dangling if else라고 합니다. dangling if else. 하고 자, 요 else if 문도요. 제일 마지막에는 요 else 블락이 필요하면요. else 블락은 옵션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필요하면 else 해가지고 else 블락 추가하면 돼요. 필요 없으면 요 부분은 생략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옵션. 필요하면 쓰고 else 블락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생략합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else if 문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요. 참일 때는 A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B를 실행하라. 어떤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일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실세계의 어떤 업무를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등만 보세요. 교통 신호등, 차 신호등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는데 그것만 있느냐? 노란색도 있죠. 그죠? 그러면 빨간색일 때는 정지하라는 건데, 그죠?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터를 구동시켜 가지고 쭉 주행하고 있는데 신호등 카메라로 딱 찍었는데 빨간색이네? 그러면 서야 되죠.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빨간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서라.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고. 자, 쪽 이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진행하면 되죠. 계속 진행. 그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이 신호등불이 빨간색 때는 서라. 자, 조건이 신호등불이 초록색일 때는 계속 진행해라. 근데 노란색 불일 때 있잖아요. 노란색 불일 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교차로를 진행하기 전에 노란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돼요? 서야 되죠. 그죠? 그런데 자, 노란색 불이 탁 왔는데 내가 교차로에 진입했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인데 노란색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진행해야 되죠. 그죠? 백이 아닙니다. 교차로에 탁 진입했는데 노란색 불이 들었어. 그러면 뒤로 백 하면 큰일 나죠. 빨리 진행하는 거 빨리 진행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경우에 가지수가 몇 개예요? 경우수가. 예. 빨간색일 때, 초록색일 때, 자, 노란색은 노란색인데, 교차로 진입하기 전 노란색, 교차로 진입 후 노란색, 네 가지죠. 이 단순하게 요거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등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두 상태면, 두 가지 상태, 빨간, 파랑 두 가지 상태면, if else 문으로 끝나지만, 예, 그 상태가 빨간, 파랑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상태다. 빨간, 파랑, 노랑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도 그걸 이제 구분하려고 그러면, 예, 조건식이 더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동시에 이제 여러 조건을 이렇게 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else if라는 이런 형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보면 if else 뒤에 또 다른 if else가 이렇게 따라 붙는 그런 경우고요. 여기서 나오는 요 이제 else if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 else if 문이 뭐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2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필요한 만큼 예, 이 부분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if else 설명 끝났느냐? 또 있어요. 패턴. 자, 요 else if 말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else if 문으로 할게요. else if 문이라는 거. 자, 요거 1번 단순 if 문, 2번 if else 문, 3번 else if. 예. 지워버렸네. 예. 자, 또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자, 이렇게 이제 if else 문이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갈게요. 자, if else 문이 있는데, 자, 큰 상자 안에 작은 상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if else 문 안에 또 다른 여기 if else 문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if 이렇게 하고 예, 뭐 else 이런 식으로 여기도 else 블럭에도 뭐 if 블럭 이렇게 오고 else 이런 식으로 예. 자, if else 안에 또 다른 if else 요 제어문을 쏙 안에 블럭 안에 쏙 넣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어문은요, 제어문은 또 다른 제어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어문을 자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요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어문에는 어떤 게 있죠?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if 문도 있고, 그죠? 조건문, 스위치 케이스 문도 있고, 홈 문도 있고, while 문도 있고, do while 문도 있습니다, 그죠? 예. if 문하고 스위치 케이스 문은 이제 선택문, 조건문이고, 그죠? 조건문 선택문이고, for 문, while 문, do while 문은 반문문이죠. 다 제어문입니다. 그러면 자, 제어문 안에 제어문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for 문 안에 if 문 넣고, if 문 안에 while 문 넣고, while 문 안에 스위치 케이스 문 넣고, 스위치 케이스 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 넣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이제 if else 안에 if else 넣고, if else 안에 또 다른 if else 넣고, 예, 여기서 2단계, 3단계 계속 또 넣을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 요 안쪽에 있는 if else 안에 또 다른 또 if else를 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예, 상자 안에 선저 넣고, 상자 안에 선저 넣고, 이런 거 넣듯이 제어문 안에 세문 넣고 제어문 넣는데 똑같은 종류만 넣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폼문 안에 while문 넣고 while문 안에 뭐 do while문 넣고 do while문 안에 뭐 또 그 폼문 넣고 이런 식으로 예, 다른 종류의 제어문을 내부에 이제 포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하면요, 조합할 수 있는 가짓수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예, if문 안에 스위치 케이스문 넣고 스위치 케이스문 안에 또 다른 if문 넣고 if else문 넣고 뭐 그 안에 폼문 넣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 가면 예, 여러 모양의 여러 패턴의 어떤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다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실행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어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실행 이제 순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적인 거를 지금 이제 다뤘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런 하나하나 명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조합해서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일이고요. 이 명령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특징이라든지 사용 부분을 제대로 이제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거 다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코드 실행 이제 그 흐름 제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for문, while문, do while문, break, continue문. 예, 자바 이제 4장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 이론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예, 요걸 머릿속에 넣고요. 대충 4장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는구나 해놓고 이제 실습을 이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장에 앞에서 우리가 3장에 다뤘던 게 연산자들이죠. 그 연산자 3장이 실습할 때 이게 나와요. 그래서 PT 할 때 지금 뒤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뒤에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도 막 끌어서 따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 실습할 때 그래도 이렇게 설명 들었던 내용을 실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 이론은 여기까지 일단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